네, 중국 시장의 현재 이슈와 흐름을 진단해보는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호서대학교 교양학부의 전가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중부 지역의 후베이성 우한에서 이제 원인을 모르는 바이러스성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네. 소식이 들려오면서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31일 날 27명의 급성 바이러스성 그 폐렴 환자가 이제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약 4일이 지난 올 초죠. 거기 이제 17명이 늘어나 가지고선 44명이 됐습니다. 네. 상당히 심각하다. 특히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느끼는 거는 2003년도 그리고 13년도에 급성 중증 그 바이러스균 때문에 있었던 사스하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조류독감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상태는 매우 좀 심각한 상황으로 사람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국에서는 예의주시한다 그리고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과거에 그런 경험이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단언하기는 좀 이르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경험적인 그런 치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다는 건 사실이고 WTO에서도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일단 우한 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잘 감이 안 오는데 네. 우리나라와 좀 많이 네, 가까운가요? 우한 지역은 중국의 남부입니다. 우리나라하고 가깝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고요. 잘 아시는 표현으로 하면은 상해의 동남쪽에 서남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북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중국의 중부지방 정도 되는데 여기가 공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근처에 보게 되면은 LG, 삼성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관련된 회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제 그 경제적인 영향도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금후에 있을 PMI 지수, 구매자 이제 평가 지수에 대한 거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세를 보게 되면은 50%가 50이 넘은 숫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금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주 주말에 나온 숫자를 보게 되면 한 51 정도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좀 불안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지난 사스 사태 때랑 네. 좀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걱정이 더 크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그 당시의 피해 규모가 좀 어느 정도였나요? 2,100조 위안이니까 하나로 하면 한 32조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네.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발생이 됐거든요. 그 2003년도 2, 4분기 정도 되게 되면은 경제 성장률이 3%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향이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당시에 중국에서는 5,300명 정도의 감염자가 나타났고 349명이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에서는 한 1,700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 한 30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37개국에서 감염자가 발생이 됐고 사상자의 그 명수로 보게 되면 한 8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유사한 경험이 있는데 메르스 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상당히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불안감이 결국은 경제 성장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거는 2003년도에 발생했던 사스, 2013년도에 조류독감이 있었거든요. AI. 그리고 올해 다시 이제 지금 어떤 표현으로 써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성 폐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원인이 불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추정컨대는 야생 동물 요리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나타났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한 지역이 우리와 교류가 적지 않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의 이제 기업가라든지 그리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 근처에 중국의 이제 공장지대가 몰려 있거든요. 네. 우리가 보통 중국을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데 그 공장지대가 이제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면은 결국은 좀 심각하다. 특히 더 심각한 문제는 곧 있으면 구정입니다. 네. 2주 후에 구정인데 우리도 그렇지만 중국도 구정 정도가 되면 전
중국인들이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확산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 당국에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구정이 이제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까지 같이 구정 연휴가 이제 1월 말에 겹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또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네, 걱정이 큰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도 위생이라든지 외교 당국에서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뭐 감염 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에서의 어떤 문자 그리고 이제 무슨 연락 소통망을 이제 구축하고 있긴 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개별적인 상황에서 어떤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게 되면은 네.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또 겨울이지 않습니까? 폐렴은 이제 기침 감기와 동반되기 때문에 이 구별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과도한 우려가 낳는 경제적인 불안감도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심각한 어떤 이동 경로에 따른 확산 같은 것도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 특히 1, 4분기에는 보통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악재가 작용하게 되면은 중국 경제 성장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우려를 합니다. 네, 이렇게 원인을 또 모르니까 더 불안감도 커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 사실 원인을 알 수가 힘듭니다. 지금 뭐 44명의 그 감염자가 있고 아직 사망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주요하게는 중국인들의 이동이 굉장히 좀 빈번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동남아 지역,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는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뭐 일본과 달리 일본에서는 구정을 지내지 않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구정을 지내니까 우리 역시도 그런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우려되는 점입니다. 네, 이렇게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네. 좀 넘어가 볼게요. 이 대만의 총통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번 네. 주로 다가왔는데 현재 총통이자 민주진보당 후보인 이 차이잉원의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고 하죠.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차이잉원과 이제 한고위라는 사람이 이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차이잉원은 민진당을 대표하고 한고위는 국민당을 대표하게 되는데 사실 차이잉원의 경제적인 성과라는 거는 진짜 미미합니다. 그래서 재임이 불가한 최초의 총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홍콩 사태로 인해 가지고선 일국 양제에 대한 반응이 아주 뜨겁게 네. 나타나면서 속칭 정치적 이슈로 인해 가지고선 차이잉원의 어떤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대만 문제가 사실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 중에 하나가 본성인과 내성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성인이라는 거는 본토에서 대만으로 넘어온 사람이고 네. 그리고 대만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내성인이라고 그러는데 양자 간에는 갈등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외성인들은 중국과의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내성인들은 우린 중국과 관계없다. 네. 우린 우리의 독자적인 길을 가고 대만 공화국을 만들고 싶어 한다. 속칭 독립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가지고선 지금 대만 선거는 차이잉원이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선 지지율이 상당히 높아서 당선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긴 하지만 대만 내부의 갈등이 심각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미 무역 관계에서 우리가 10월, 11월, 12월에 봐왔습니다. 홍콩 문제가 중미 무역 관계에서도 상당한 하나의 키로 작용을 하는 걸 봐왔는데 아마 대만 문제도 그러한 요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9.2 공식이라고 그래가지고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중국에서는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차이잉원 정통은 그에 대한 그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또 독립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표명된 것이 바로 민진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이 경제적인 측면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이렇게 차이잉원이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또 이제 중국에서는 이 네.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은 일국 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전망이 좀 위태로워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케이스는? 올해가 중국의 경제 정책으로 보게 되면 샤오캉을 완성하는 전면적인 샤오캉을 완성하는 겁니다. 샤오캉이라는 거는 의식주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거든요. 근데 중미 무역 관계로 인해 가지고선 대외 변수가 상당히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연도, 그러니까 2022년에는 중국 공산당 100년을 맞이합니다. 중국에서는 그걸 첫 번째 100년이라고 그러는데 네. 이 100년의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속칭 중국에서 얘기하는 내정 문제가 안정돼야 되는데 대만 문제로 인해 가지고선 중국의 어떤 대외 관계 그리고 국내적인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면은 상당히 큰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홍콩 문제로 인해 가지고선 중국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거든요. 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2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는데 3천억 달러를 홍콩을 경유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 문제로 인해 가지고선 중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비록 중미 무역 관계에서는 영향이 없었지만, 근데 대만 경우에는 더욱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중국이 지향하고 있는 지금 5G 산업을 선도하고, 그리고 첨단 제4차 산업 선도에 대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부품 그리고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아마 중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렇게 대만 총통 선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이 대만 총통 선거에 저희가 집중을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또 향후 변수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요소들까지도 한번 짚어주세요. 일단은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긍정적인 면을 보게 되면은 대만하고 한국은 이제 4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적인 관계가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양안 관계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한국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단점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뭐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한다 그러면은 중국이 만약에 새로운 양안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만에 하나의 어떤 그 제안을 하게 되면은 과거 2010년도에 있었던 액파라는 게 있었거든요. FTA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제안하게 되면은 한국에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으로 될 수 있다. 왜? 대만 기업에 대한 어떤 구매력이 증가할 것이고 대만과의 경제 협력의 어떤 구조가 확장될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한국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2월, 3월 사이에 중국 정부가 대만 선거의 결과를 가지고 어떤 식의 제안을 하느냐. 만약에 대립의 관계로 간다 그러면은 한국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협력의 관계를 지향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작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도에 무역 적자를 대표적으로 본 나라가 전통적으로 일본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대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5G 산업에 대한 대만의 어떤 그 강세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거든요. 그건 종전에 보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한국에 대해서도 무역 흑자를 봤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대만의 어떤 행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로 다가온 대만의 총통 선거와 또 제2의 사스로 불리고 있는 우한 지역의 원인모를 폐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호서대학교 교양학부의 전가림 교수와 함께하는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